지난달 제 옆집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4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레 쓰러지신 뒤 자녀들이 모셔간 겁니다. 가시기 전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은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았어.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이 들어 우리가 갈 곳은 과연 어디일까? 집인가 자식 집인가? 아니면 요양원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부딪히는 질문일 겁니다. 저는 올해 70살, 남편 떠난 뒤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고요보다 두려움이 먼저 다가옵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건 제 집이 아닌 듯 불편하고, 요양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고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간병인도 써보고 요양원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다 알게 된 또 다른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혼자 사는 게 두렵고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새벽마다 일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두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꾸리는 일이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손끝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무릎은 차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이제는 제 몸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이면 시계 초침 소리, 김치 냉장고 우웅거림, 그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마음속 불안은 커졌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몰라 며칠씩 지나버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간병인을 둔 적도 있습니다. 24시간 상주 조건. 한 달 비용은 350에서 450만 원.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며칠은 든든했지만 생활비가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보니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불을 아껴 달라는 말에 10분 만에 전등을 꺼야 했고, 손자가 공부할 땐 TV 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에 혼자 방 안에 웅크려야 했습니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는 내 마음도 설 곳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요양원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두 분이 쓰는 2인실 기준으로 월 220만 원 정도입니다. 식사, 세탁 포함이고 약값은 별도입니다. 처음엔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프면 간호사가 돌봐주고 응급 상황에도 곁에서 바로 대응한다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길어야 10분 남짓이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식 얼굴만
보고 돌아와야 한다니. 내 노후가 남의 시간표 속에서만 흘러갈 것 같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나는 흘러가는 세상에 밀려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요양원이 내 마지막일까? 다른 길은 없을까? 며칠 뒤 다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혼자 두면 걱정된다 하며 상담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 앉자 직원이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직원이 설명해 준 건 이렇습니다. 방값에 식사랑 세탁은 들어가지만 약값이나 간식비는 별도라더군요. 계산해보면 결국 지출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간호사가 상주한다는 점은 분명 안심이 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니, 혹시 쓰러져도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곧바로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내 국민연금은 120만 원, 거기에 적금과 저축을 보탠다 해도 매달 200만 원 넘는 비용은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안심이 되었다가도 현실적인 부담이 다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직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면회는 가능하지만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제한됩니다. 단체 생활이라 다른 어르신들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멀리서 자식이 겨우 찾아와도 10분 남짓 얼굴만 보고 돌아가야 한다니, 그 10분조차 채우기 어려운 게 요즘 세상인데 그게 내 삶의 마지막 풍경이라니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지나며 상상했습니다. 아침 8시 정해진 식사, 10시 약 복용, 낮에는 단체 프로그램, 저녁 6시면 불이 꺼지는 하루, 모든 게 규칙적이지만 그 안에서 내 목소리는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나는 그 풍경 속에 있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세상에 밀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김치 냉장고 우웅거리는 소리만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요양원이 내 마지막일까? 다른 길은 없는 걸까? 그날 밤 일기장에 단단히 적어 두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요양원 상담을 마치고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거기가 안전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며 요양원 입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요양원에서는 약을 정해진 시간마다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데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분들에게까지 수면제를 주어 밤마다 강제로 재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나니
나도 그저 관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또 어떤 요양원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 어르신들이 노래도 부르고 산책도 하며 웃음을 되찾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비용이 더 높았습니다. 2인실이 월 250만 원, 1인실은 3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니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동네 복지관에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만이 답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노인 공동생활주택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소규모로 어르신들이 모여 살며 관리인이 상주하고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합니다. 조건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하고 임대료는 월 20만 원에서 40만 수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조건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구나. 조금 더 찾아보면 내 삶에 맞는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은 밥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다. 요양원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길도 알아보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저 역시 그 말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망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내 목소리와 생활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커져 갔습니다. 그날 밤 다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가 아니다. 요양원도 다른 집도 모두 내 삶의 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내가 고른다는 사실이다. 며칠 뒤 복지관 친구가 제게 새로운 방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 방 한 칸을 젊은 세대에게 내주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세대 공존, 동거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한 집에 산다는 게 과연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다 보니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생활비를 나누니 부담이 줄고 집 안에 사람이 있어 외로움도 덜어진다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직접 시도해 보았습니다. 젊은 직장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웃으며 인사할 때 제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국 한 그릇을 더 올려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집 안이 활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물론 준비 과정은 필요했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로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으로 신원을 확인했고 비상연락망도 교차로 저장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으니 마음이 한결 든든했습니다. 생활 규칙도 간단히 정했습니다. 첫째, 청소와 빨래 같은 기본 집안일은
각자 책임질 것 둘째.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지낼 것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게 대화를 나눌 것 넷째. 한 달간은 시범 동거로 지내보고 맞지 않으면 바로 종료할 것. 규칙은 단순했지만 서로의 생활을 지켜 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작은 불편이 생겨도 대화로 풀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전기세와 관리비도 함께 나누니 제 지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요양원에서 200만 원 넘게 나가던 것과 비교하면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요양원은 10분 남짓세 면회만 허락되었지만 여기서는 하루 종일 곁에 말벗이 있었습니다. 밥 짓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퇴근 후 발걸음, 소리가 집을 채우니 더 이상 고요 속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대 공존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비용 차이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기본으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갑니다. 간병인을 24시간 두면 3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저축을 허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도 절반으로 나누다 보니 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 달 전체 지출이 50만 원 남짓으로 정리되니 요양원 대비 최소 150만 원 이상 절약되는 셈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남는 돈으로는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감당할 수 있었고 가끔은 손자 용돈도 줄 수 있었습니다. 손자의 환한 얼굴을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사는 맛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도 한결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산책도 나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쳐 안부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조차 요양원에 있을 땐 그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집 안에 살아 사는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를 듣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는 말이 건네지니 하루가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밥 짓는 냄새, 문 열고 닫는 소리,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자 고요와 외로움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불편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달라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 둔 규칙이 있었기에 대화로 풀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다음부터 조금만 조심해 주어.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요양원 상담을 다녀온 날 일기장에 다른 선택지를 찾겠다고 적었었지요. 지금 돌아보면 그 다짐이 이렇게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세대 공존 동거를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 자식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엄마, 낯선 사람이라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하기는커녕 훨씬 마음이 편하다. 요양원 들어가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지금은 5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 무엇보다 집에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다. 자식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줄 몰랐어요. 그제야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와 생활 규칙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계약서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신원 확인도 다 했다. 비상연락망은 2군데 이상 확보해 두었어. 그리고 시범 동거 한 달 동안 서로 맞는지 확인했지.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원해서 사는 거야. 아이들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걱정하면서도 방법을 찾지 못했던 얼굴들이 처음으로 환하게 풀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젊은 동거인이 웃으며 손을 보탰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족 밥상에 끼게 됐네요. 순간 웃음이 번져갔습니다. 아주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안도와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야만 답이 아니고 자식에게 기대야만 길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요.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하면 노후에도 이렇게 든든한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일기장에 다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저 역시 밤마다 이 생각이 떠올라 쉽게 잠들지 못하곤 했습니다. 요양원은 분명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간병인을 붙이면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공간에서 규칙에 맞춰 살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세대, 공존 동거가 그 하나였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공동생활주택이나 어르신 안심주택 같은 제도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 조건은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고령층 단독 세대여야 했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생활 안전망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택의 권리가 제게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정해주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하나 꺼내 들고 제 상황을 차분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월 120만 원, 의료비 약값 월 15만 원, 식비와 관리비 월 50만 원, 동거 생활 분담금 월 20만 원. 그렇게 정리하니 앞으로도 충분히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자식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걱정 말아라.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응원할게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안도와 자유가 밀려왔습니다. 노후의 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제 손으로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이를 키우며 홀로 버티던 날들, 간병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눈물 흘리던 순간도 있었고, 요양원 상담실에서 차가운 기계음과 규칙표를 마주하며 숨이 막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뜻대로 선택한 길 위에서 생활비는 줄었고 웃음소리는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제 손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양원도 세대 공존, 동거도 노인 공동생활주택도 어르신 안심주택도 모두 선택지일 뿐,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걸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길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